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오늘은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 루푸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한의사가 되겠다고 덤빈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레르기를 잘 치료하는 한의사가 되고 싶었죠. 저 스스로가 어린 시절 때부터 알레르기 비염이나 결막염, 아토피, 약물 알레르기를 심하게 앓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악화가 돼서 만성중이염과 부비동염으로 수술까지 여러 번 하게 됐었죠. 그래서 그런 삶을 겪으면서 저처럼 알러지가 많은 환자를 잘 치료하는 그러한 의료인의 삶에 대해서 동경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냥 두드러기나 천식 같은 알레르기 질환을 항상 몸에 달고 살았기 때문에 알레르기는 제가 가장 잘 아는 질환이었습니다. 그리고 꼭 치료해보고 싶은 하나의 인생의 목표 같은 것이 됐죠. 그래서 알러지를 제대로 잘 치료하는 한의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인생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러지 치료를 하다가 보니까 조금씩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혹시 이런 질환도 치료됩니까 하면서 계속 문의가 들어왔거든요. 그 중에는 간간히 자가 면역 질환 환자분들도 끼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분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 정도 능력은 안 된다고 생각해서 고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는 알레르기가 너무 많으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자가 면역 질환은 됐고 그냥 알레르기만이라도 치료를 해주세요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로 간의 마음을 비우고 무심하게 아무 생각 없이 자가 면역 질환 환자분들의 알레르기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알레르기 클리닉 초창기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신장 기능이 저하돼서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 때부터 많은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한 루푸스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을 먹어도 마지막에 단백뇨가 완벽하게 호전이 되지 않아서 계속 공부할 낙도 없고 인생의 의미도 못 찾겠다 했던 분입니다. 체력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그분에게 중요한 몇 가지 영양소 알러지를 치료해 드렸는데 그것만으로 그 단백뇨가 멈추게 되고 결국에는 그 환자분들을 담당하던 병원에서 모든 약을 끊어도 좋다라고는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인데요. 루푸스와 레이노 증후군을 앓던 분입니다. 이분은 외국인입니다. 한국에 잠깐 있는 동안에 연락이 돼서 치료할 시간도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핵심적으로 필요한 알레르기 치료만 해보자고 했었죠. 기초 영양소 알러지, 그리고 혈액, 혈관 등의 자기 몸에 대한 알러지, 그리고 냉기에 대한 과민 반응 정도만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출국 전에 잠깐 연락이 됐었는데 그 정도만으로도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레이노 발작이 거의 없어지고 체력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죠. 또 기억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분은 지금 제가 잠실 근처에 개원한 초반에 아주 멀리서 내원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아시고 루푸스 진단을 받자마자 병원 치료를 안 받고 바로 저를 찾아왔어요. 초반에 단백질, 칼슘, 비타민C, 비타민 B 같은 영양소 알러지를 몇 번 치료받더니 그 후에 바로 루푸스의 특징이었던 그 얼굴의 접형 홍반이 사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병원에 갔을 때 혈액 수치가 다 정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해야 할 치료는 다 마무리하자고 말씀드리고 기본적인 영양소와 호르몬, 혈액, 오장육부, 신체 기관에 대한 알러지 치료를 다 하고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한 1년쯤 지나서 다시 전화를 드려서 봤을 때 그분은 꿈꾸던 일을 하고 계셨고 여전히 건강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 자가 면역 질환도 알러지 질환과 같이 면역계통이 오류를 일으켜서 오는 질병이니까 알러지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자가 면역 질환의 치료를 좀 더 많이 시도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루푸스는 많은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얼굴에 나비 모양의 홍반이 생기고 햇빛을 보면 악화되고 신장이나 간, 심장에 문제가 생기며 간질 발작이나 관절염, 혈액장애, 입이나 코에 궤양이 생기는 등은 잘 알려진 루푸스의 증상입니다. 루푸스의 지표가 되는 자가 면역 항체는 ANA, 항핵 항체입니다. 자기 세포의 핵을 공격하는 항체인데요. 혈액이나 우리 세포핵 안에 DNA에 결합해서 그것들을 파괴합니다. 그 결과로 전신의 조직에 그 면역 복합체가 침착돼서 다양한 증상을 일으킵니다. 그 외에도 항 DNA 항체나 항평활관 항체가 검출되기도 합니다. 혈액 검사 시에는 빈혈,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 또한 높은 수치의 CRP 수치, 그리고 ESR 침강 속도의 항진을 보이며
또 면역복합제의 높은 수치나 보체의 낮은 수치 등이 보입니다. 소변에서는 신증이 있을 경우 단백뇨나 혈뇨, 원주뇨가 나타나게 됩니다. 심장에서는 사구체 신염, 루푸스 신염을, 혈액에서는 용혈성 빈혈, 혈소판 감소, 심외막염이나 흉막염, 중추신경의 증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발열이나 발진, 관절통이 일어나고 얼굴에 접형 홍반, 손바닥에도 홍반을 일으키죠. 탈모가 생기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 경과하면 본격적으로 신장이나 신경, 폐 등에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치료는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단독으로 적용하거나 면역 억제제와 병용하게 됩니다. 증상이 줄어들면 스테로이드를 천천히 줄이는 테이퍼링을 하고 유지 용량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면서 관해를 기다려보는 것이 표준 치료법입니다. 이런 내용은 루푸스에 대해서 그냥 의학서적에 나온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관점으로 루푸스를 접근하지 않습니다. 루푸스이건 또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이건 가장 기본은 알러지입니다. 알러지가 심각하다 못해서 이제는 내 몸에 대한 알러지가 생겼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가 면역항체가 내 몸을 공격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 음식, 영양소, 환경, 화학물질 등에 대한 알러지로 면역계가 과로하다 못해서 오류가 생기면 그때 자가 면역항체가 생성이 됩니다. 타겟이 내 몸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알러지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모든 신체 반응이 밑바닥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명찬채 원장은 루푸스의 경우에 모든 영양소의 알러지, 환경, 화학물질, 그리고 또한 내 몸의 조직, 책, 호르몬, 신경, 그리고 자가 면역 항체와 면역계 등에 대한 알러지를 치료합니다. 저는 이것이 자가 면역 질환 환자에 대한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학적으로는 면역 억제제 스테로이드 치료 외에 어떤 대안도 사실 제시하지 못합니다. 실험적으로 신약을 투여받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또 최근에는 면역 관문 억제제나 면역 항암제 등의 이런 암 치료의 컨셉을 자가 면역 질환에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부작용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가 면역 질환 당연히 큰 병원에서 검사도 받고 처방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가 면역 질환이 뻔히 의심이 되는데 약만 먹고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이상한 제품, 영양제, 보양식품 찾아다니지 마세요. 루푸스 환자분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정말 다 알러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식을 조심해서 먹어야 됩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상태가 나빠지는지, 어떤 환경에서 컨디션이 악화되는지 자기 몸을 관찰하세요. 남들이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해봤자 자기 몸에는 안 맞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알러지가 없는데 본인 알러지가 극심한 상태거든요. 저는 제 환자분들이 먹는 모든 음식과 영양제, 보양식품에 대한 알러지 검사를 다 진행합니다. 우리 엄마가 집 앞에 탕제원에서 달려가지고 보내주신 정체불명의 엑기스, 그것도 알러지 검사 다 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확인 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무엇보다 알레르기를 치료해서 음식과 환경과 내 몸에 대한 과민 반응을 다 없애는 것이 근본적으로 제가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루푸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네이버 블로그에 톡톡으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